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대구를 우리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우리가 대구에 살면서도 사실 대구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좋은 쪽으로 알리는 데는 뭔가 좀 부족했지 않나. 그동안 멜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수적이다, 수구다, 그다음 또 젊은 사람들 수구 꼴통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 쭉 강의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실시간에 정체전부터 해서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역사, 오늘날 문화까지 해서 탐방까지 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알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흔히 말씀하는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의 공연을 많이 청취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대구 미래를 위해서 반영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구가 과거에 이러했다, 또 현재의 모습은 이렇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발견하고 또 그것을 남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없었다는 거야. 예. 특히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간다고 해야 안 되겠는 싶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 자신도 이제 곧 정년을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나의 역할하는 그런 시간들은 이제 마감할 그런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늘 이제 제자들 우리 학생들한테 앞으로 이 시대의 이제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를 보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우리들의 미래도 또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크게 보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 대구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가, 이게 참 우리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또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걸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만이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맥락에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을 뗀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무조건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학 들어갈 때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어쩌다 이제 지역 대학에 남아서 공부한 친구들도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하면 또 대구로 떠납니다. 주로 또 개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 한때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대구 경북의 이해, 또 어떤 대학은 대구 경북 지역학의 이해 이런 교양 과목을 이제 작년도부터 개설해가지고 지금 대구권의 9개 대학에서 똑같이 그렇게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마 이제 그게 참여하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하고 몇 차례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강의 주제 마지막도 역시
대구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해야 될 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대구를 어떻게 만들까? 그것은 결국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그걸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런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또 담아가고 그것을 또 여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하는 이 부분이 없으면은 여러분되지만은 저는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자치가 아니라 중앙식민적인 그런 형태의 행정이고 정치다. 사실 우리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살피기보다는 공천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 같은 당의 어떤 영향 있는 사람들, 하여튼 중앙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이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뭐 관심이 없는 거죠. 소위 어느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은 당선은 보장되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고 또 행정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요즘 시험 과목들 중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걸 평가하는 시험 과목은 공무원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흔히 영어, 수학 해서 좋은 대학 가듯이 그런 필요한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것도 주로 이제 선다형 문제거든요. 깊은 어떤 논술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어떻게 담아서 하기보다도 그런 고시 관련 참고문헌, 그 문제집 풀기 이걸 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이제 공무원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위에 분들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어떤 지시만 받았지 자기 스스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행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시키지 않은 걸 했다가 잘못되면은 문책만 당하니까 쓸데없는 그런 집한도 또 핀잔받으니까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시키는 일, 규정에 얽매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불편한 점, 또 필요한 점 이런 것이 해결 안 되고 계속 쌓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시에 산다는 데 대해서 내가 뭔가 행복하다, 만족한다,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일상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은 지방정부라는 말을 못 쓴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정해놓은 그 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치라고 하면 뭡니까? 내 문제, 우리 지역 동네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과 역량이 주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대구를 바꾸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좋은 미래를 만들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어떤 이상과 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거든요. 우선 교과서 위주로 아까 문제집 위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세상을 만들까 하는 이런 어떤 비전을 공부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관련 이런 지역학 쪽에서 이제 이 지역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의 미래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미래는 어디 지금 책에 어디도 없다. 또 문제집 어디 푼다 그래서 그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대구의 미래의 주인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래를 어떤 담아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대구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물 산업 쪽으로 하겠다, 그죠? 또 좀 그런 문화 콘텐츠 사업도 하겠다. 또 뭐 요즘 또 자율주행 그런 자동차 사업도 하겠다. 하여튼 7대 산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웬만한 그런 광역지자 단체는 그런 거 다 안락합니다. 예. 그게 이제 역시 뭡니까? 공무원들의 그런 발상, 또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중앙에서의 노력, 이것이 크게 차이 없이 이 지역, 저 지역 다 그렇게 좋은 거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빠진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바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030년, 2050년 무슨 이런 미래를 보고 어떤 정책을 기획하는데 그 미래 2030년 되고 2050년 됐을 때 주인공이 이 우리 지역의 주된 역할을 맡을 그 일할 주역들, 주된 일꾼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자리에 이제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살고 싶은 이 대구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네들의 어떤 꿈과 비전, 이상 이것 없이 그냥 만들어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우리 시를 짓무질 미래의 주역들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참 지자체에서 그 좋은 내용의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하고 하는데도 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은가 하는 것은 바로 지역 주민들의 그런 바람, 그 어떤 꿈꾸는 이상,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짓무질 그런 청년들의 요구, 이런 것이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자체 단체장을 뽑던 국회의원을 뽑던 이 지역 문제에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권한을 지닌 사람들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아야 되겠느냐? 결국은 뭡니까? 이네들이 우리의 그런 이상과 비전과 꿈을 공유한 이것을 뒷받침해서 그렇게 시를 바꿀 것인가? 우리 지역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그네들의 정책 공약에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소위 공개된 약속, 공약, 비공짜 공약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공약을 통해서 이제 해가면은 이 시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공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정말 내 후손들한테 좋은 그런 대구를 물려줄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적어도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이 대구를 진짜 세상에서 아무리 좁게 잡아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그런 자부심을 갖는 도시로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대구 미래를 묻다 했는데 제가 아무리 PPT나 이런 자료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없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 혼자 생각하는 어떤 미래지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바라는 그런 미래는 결국 우리들이 묻고 답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좋은 말씀 교수님 감사합니다. 애들 가르치기만 해도 바쁜데 또 우리 은퇴한 우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셔가지고 말이죠. 이런 노고를 하시는데 몹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올해 한 70쯤 되는데요. 20년을 경남 마산에서 살았고 또 20년을 서울서 살았고 마지막 그 덩어리 서리커타에 30년을 대구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20년, 30이라고 단정적으로 어떤 시점을 뭐 정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만은 세묶음으로 봤을 때 두묶음을 대구가 아닌 곳에서 살았다. 그러면 그런 좀 더 성숙한 놈, 좀 더 시야가 넓어진 그 시야로 살면서 대구에서 지금 안착해가 살고 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이탄저탄겸해서 좀 진지하게 교수님 앞에 계시니까 교수님들에게 부탁 좀. 예. 네. 어차피 후배들에게도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 이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경성제국대학,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이렇게 불렀죠. 예. 지금 서울대학입니다만, 경성제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네. 미리 흘러본다. 경성제대는 머리 좋은 아들이 모인다 하더라. 자, 그렇다면 서울을 막상 적나라하게 살아보고 서울 시민이 대구 시민보다 무슨 플러스 알파가 있는가,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을 저는 대구 오자마자 했습니다. 대구 오자마자. 대구에 오니까 걸음걸이가 너무 느려. 조금 서러운 모션이다. 뛰지 않으면 차를 못 타는 그 사회에 살다가 대구에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좀 걸음걸이가 느리다. 두 번째 이런 좀 뭐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지금 대구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촌스러워요. 촌스럽다는 얘기는 저는 때가 묻고 옷이 남루하다는 그런 촌이 아니라 의식의 구조가 좀 고딕하다. 좀 거식하다 얘기죠. 그 의식의 구조가. 그 다음에 이 모든 대구가 아까 교수님 말씀 속에서도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서울대학의 서울중앙에 있는 왜 대구 사람들은 중앙에 가서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중앙 각종 맞지도 않는 데이터 어선풍이한 데이터를만 가지고 무조건 중앙지향적이고 전부 다 우리는 열등의식 지방이니까 차선이다라는 그 어떤 의식에 사고사필탈이라 야 이거 나는 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대구 살기 좋습니다. 대단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리고 기후로 보더라도 재해가 없는 약간 덥다하지만 그건 지나간 옛날 얘기고 대구같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고 대구같이 인재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마산 사람입니다. 원래 고향은. 그러니까 지금은 대구 시민입니다. 근데 마산에서 태어나서 중앙에서 살아봤고 다 살아보고 마지막 대구 시민이 된 제 눈에 비치는 대구는 정말 복받은 도시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아들한테 너가 중앙 있는 대학에 비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좀 부족하고 열정의식이 좀 있는 그런 무슨 소리는 일치하지 말고 당당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해봐도 가장 일생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선생님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도 있고 친구의 분위기도 있고 여타 명사들의 조언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그 친구의 미래나 혹은 앞날에 살아가는 비전 설정 그 다음에 인생관의 확립 이런 과정에서 절대적인 포지션이 선생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볼 때 특히나 마지막 삶의 마무리 그 배움을 한 달락 끝맺음을 하는 대학에서는 말해 뭘 하겠습니까? 그건 전문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이고 하니까 특히나 사석에서나 이런 복도에서 만났을 때
이빨 새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야, 손에서 네가 이래가 해봐야 무슨 비전이 있노? 왜 비전이 없습니까? 엄청난 상계되어 있는 비전을 보는 눈이 멀었다 이야. 보는 눈을 감았다 이거지. 대구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옆 사람들 말씀 하는 길을 가고 보면 어젓하게 대학교 진학률 5% 4%대 다 대학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나이 또래들 한다는 소리가 와 우리 어른들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 시대 은퇴 시기에 우리부터 길바닥에 지나가다가 신호등 안 지키는 아들을 불러다 놓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관심 그런 애정 없이는 미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아들이 차이가 뭡니까? IQ가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높고 단어를 조금 더 알아요. 산수 문제 그 어려운 거 조금 더 커요. 요 차이를 가지고 결정 입학을 하거든요. 해가지고는 졸업할 시기까지 그 4년 동안에 그 아들을 가르치는 방법과 다소의 그 세련된 그 모든 모선들이 그 사람을 마지막 졸업할 때쯤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를 좀 내는데 그 차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저는 인류대학도 입학해봤고 졸업도 무서운대학도 졸업해봤고 하여간 대학을 제가 몇 군데 다녔습니다. 가보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단어 몇 개 들어갈 뿐인데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 10분의 1도 안 보고 다 졸업합니다. 아무것도 옆에 지나가지도 않아요. 지가 시험 치는 몇 과목에 필요한 자료 구하러 도서관에 가지 자기 비전 설정이나 자기 인생관의 확립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로 문학 도서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울에 시민회관이나 중앙청이나 아니한 말로 청와대 혹은 또 문화적인 또 어떤 측면에서 있는 오페라 하는 큼직한 극장 서울 1000만 인구라고 보면은 거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는 사람 몇 보겠습니까? 동천동 골짜기, 동산동 골짜기, 오리동 골짜기에 살면서 서울 시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가 보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서울서 왔나? 저 사람도 서울 시민이네. 천만의 말씀. 대구의 중산층에 보통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적인 혜택. 오늘같이 이렇게 버스 타고 함께 니지군이 하면서 전 평소에 가기 힘든 곳, 그 구석진 곳, 그러나 전통이 있는 곳,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융합도서관 같은 이런 좋은 도서관,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요 문화적인 혜택, 내 희열, 환희, 행복감, 여기에 택도 아닙니다. 서울 9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100만 정도 조금 서울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특수한 혜택을 보고 사는지 몰라도 900만 원 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에서 느끼기로는 서울을 너무 거대하게 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다양하고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보는 것은 냉철한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경성제대 서울특별시 거기에 단어 뉘앙스에 기가 죽어본다 이겁니다. 이 기죽는 그 어설픈 소리들을 우리 당대부터 일체 안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대구가 갖고 있는 멋진 장면, 멋진 장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나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향이가 아니지만 그래서 대구에 대한 프라이드, 진정한 자기 고향의 향토에 대한 프라이드. 그 국회의원들도 많이 고쳐야 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조금 성악자고 조금 앞서서 뭔가 리더하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근성 몇 마디 말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깨야 되고 조금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야구지 당 따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당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의할 때 왼쪽에 앉았나 오른쪽에 앉았나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왜 쓰잘데없이 확대해가지고 짐소등재하고 또 오보 맞지도 않는 정보를 가지고 그거 몇 조각이 알아내를 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고성 높여서
니는 박근혜가 어떻고, 니는 뭐 어떻고, 재님은 어떻고, 박근혜는 어떻고, 다 이 나라 잘 살게 하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해서 다소의 애로사항은 있었으나 근본적인 철학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억되는 대통령으로 살다 가려고 다 애쓴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대구에 대한 향토의식 확실히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상당한 제식 인재와 상당한 알물가 있는 대구 시민들이 자기 알면 어디다 갖다 버리고요. 하는 말은 중앙에 비해서 우리 엉망이다. 촌이 여가 시골이라서 이렇다. 이렇게 낭패적인 그런 언어 절대 사용하지 말고 내 아부터, 내 바로 옆에 아부터 절대 너무 서울 지향하지 말고 서울에 막상 살면은 서울보다 대구 중앙 중심이 훨씬 낫다는 거. 훨씬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팩터가 많다는 거. 이거 좀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의 고맙습니다. 그런거리를 똑바로 가지고 헷갈리는 그런거리 아가씨 쳐다 안 봅니까? 아가씨 볼 때 우리가 헷갈리 보면 다 진짜 그런 걸 따라갔거든. 그래 안 걷도록 조심하고 요몇 명 안 모인 요서 이 시대와 나라를 기억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 뭐 이슈가 등장할 리가 없지만 우리 요 몇몇이 모이 있으나 요 조그마한 미랄 요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우리 모두가 그 의식을 좀 바로 가지고 되게 잘 좋은 곳이다, 멋진 곳이다, 인류 대구를 지금 되어 있고 또 만들어 가자, harmony 해가자 이런. 아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고맙습니다. 앞장서서 제일 제가 경험만 해볼 때 선생님 말씀이 최고 영향이 많더라. 그러니까 절대 그 지방의식 갖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들어진 교수가 나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좀 그렇게 그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대구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런 서울 지향적인 네. 그런 이제 인식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벗어나야 된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면에서 좀 모범을 보이고 지도할 것은 또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 말씀을. 네, 제가 오늘도 제가 갔다 온 곳에 가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어제 그제 또 교육도 그랬고 또 오늘도 현지에 한번 가보니까 꿈틀거리고 있는 거라.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어. 해보려고.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물론 얘기입니다만 눈에 보이는 점은 이야 대구에도 이런 우리 후배들이 있었고 이런 젊은이들이 아주 많구나. 아주 다행이고 희망적이다. 이걸 느꼈습니다. 예, 사실 우리 한국의 그런 새로운 문화 형성에 우리 지역 인재들이 진짜 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예, 뭐 소위 인디 문화 이 부분에서도 다들 뭐 서울보다 여기가 더 선도적이라고 그러고 서울 변두리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BTS에도 뭐 슈가하고 삐입니까? 예, 7명 중에 2명이 우리 출신이고 하여튼 뭐 영화 제작자라든지 그죠? 뭐 프로듀서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활약이 참 큽니다. 아주 오늘 기특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참 어르신들이 많은 어떤 그 격려와 지지가 그 친구들한테 필요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아까 이제 서울 지향적인 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뭔가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사 만들어야 되고 또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무슨 판검사 만들어야 되고 너무 이제 그 생각 같는데 그게 제가 볼 때 그런 권력 지향적이고 그런 서울 지향성하고 이게 맞물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직업군이 참 선망이고 또 개인한테도 또 행복을 많이 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또 모든 특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 직업만 가져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골고루 참 좋은 어떤 방면의 선진국이 되게 힘들고 또 외국 그런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아까 뭐 수학 잘 풀고 영어 잘 머리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판검사나 의료 쪽으로 진출하는 보다는 어떻습니까? 과학 쪽에 가서
새로운 그런 기술을 통해서 나라의 부도 정치실뿐 아니라 세계의 그런 이 생활 자체를 한 단계, 두 단계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세계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꿈을 우리 젊은 애들한테 키워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세기 넘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학자들이 여성들의 역할이 클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문화의 영향이 이제 사회에서 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적 그런 요소가 될 거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런 예를 들면 잘 받아들이시는데 미스터 트로트,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어른들이 참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좀 생활에 그런 한을 좀 풀고 좀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이제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장르로서 트로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트로트를 한다는 생각을 못 했죠. 무슨 발라드니 무슨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디스코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트로트를 하면서 온 국민,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이게 우리 한국의 문화적 소위 K 문화의 또 하나의 상징적 요소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가 정말 잘하고 싶고 또 즐기고 싶고 이런 부분을 늘 공부하고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어떤 직업으로서 바뀌고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떤 동료 교수 중에 따님이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그것도 영문과 나와가지고는 취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참 답답하죠. 근데 수입이 그 당시 20년 전에 60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예? 그런데도 부모님은 자꾸 왜 니 취직 안 하나 취직하는 거예요. 이 따님이 뭐 하느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런저런 패션 잡지 같은 거 보고 하면서 이제 낮에 백화점에 가지고 이런 옷 저런 옷 잘 입고 그걸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제 올리니까 그걸 이제 보고 주문이 들어오면 자기가 또 이렇게 바른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영문과 나왔으니까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하고 해서 한 달 수입이 600만 원인데도 부모는 왜 취직 안 하노? 니 언제 취직하니? 우리 관념에는 무슨 대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무슨 영업 부장이든 무슨 과장이든 그죠? 명함을 들고 있어야 그 취직이고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른들의 고루한 직업과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의사 그 국가고시 이 문제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참 걱정합니다. 정부도 뭐 나름대로 이 의료 수급 했을 때 부족한데 어떻게 참 국민 정서를 좀 감안하면서 이 문제를 풀까? 왜냐면 일반 국민들은 이제 시험 왜 다른 고시하고 뭐 특별히 대접하냐? 안 된다 하는 여론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참 눈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의사 대기를 기대하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빨리 이거 좀 풀어서 우리 애 의사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들 어른들은 걱정해요. 또 어디 교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당사자들은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고 뭐 이참에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좀 쉬는 게 좋겠다. 그러고 뭐 1년 6개월 또 빨리 뭐 의사 되면 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은 늘 합니다. 해주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늦어지니까 그동안 그 의사 고시 그 준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공부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 같은 성적도 좀 좋게 받아서 소위 수입이 더 많은 그런 전공과로 내가
가면 좋겠다. 아니면 또 뭐 그런 병원을 또 택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예,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만큼 올해 뭐 국가고시 못 치면 어떡하나. 예, 뭐 이런 생각 안 갖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살아온 그 경험과 우리가 살아온 경험은 너무나 차이 나거든요. 저희들은 정말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게 제일 우선순위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또 결혼이나 가정생활도 지금 마찬가지가 젊은 사람들은 뭐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이런 거니까 참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변화된 이런 전체를 다 담아서 우리 대구의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네, 그 친구들과 함께 참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너무 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 지역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예,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이제 아직까지 현지에 있으니까 그 말씀 깊이 새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근래에 소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모르지만 대학 구조 계획 평가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흔히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는다 이런 이야기 등등 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해 가는데 대학들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 정원보다도 이 시험 칠 친구들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대학생 될 수 있는 거다. 뭐 이제 문제는 어느 대학 가느냐, 그리고 또 어느 전공하느냐 그거지. 이제 누구든지 대학 갈 수 있을 만큼 인구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학생 등록금에 좀 어선해서 대학을 경영했는데 난감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부 이제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위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찍 그 대학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말은 이제 구조 조정하면은 좀 어색하니까 이제 구조 계획으로 간 거죠. 적으로는 이제 그런 정원을 줄이는 그런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한 것이 하여튼 숨겨진 의도입니다. 그대로 가서는 대학이 다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좀 시험차는 그런 역할을 한 대학은 이제 좀 빨리 무슨 다른 전환을 하도록 기능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이제 의도에서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기 때 한 그 5만 정도의 그 인원 축소를 했고요. 2주기 때 이제 축소 목표를 아예 안 정했습니다. 2주기 때 이제 제가 그 관여 그때부터 했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네. 이게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원을 얼마큼 줄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 그 자체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입학 그 당시 일주기가 끝난 그 당시에 해보니까 그 정원의 50%도 입학 정원 50%도 못 채는 대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대학 보고 만일 평가 나쁘게 받으면은 20% 정원 감축해라 그렇게 권고를 한들 아무 효과가 없죠. 이미 50%못 채우고 있는데 20% 해봐야 무슨 그게 제재가 되겠습니까? 그보다는 진짜 대학다운 대학 질을 우리가 평가해서 대학을 하나라도 없애는 것이 목표라기보다 들어오는 대학생들한테 얼만큼 제대로 잘 가르치느냐 그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 대학 대학생들이 3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머리 좋다고 했는데 중국의 100명하고 우리나라 1명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한 명 한 명 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100명 중 1등 하는
그 수준으로 가야 이게 경쟁이 된다. 예. 그러려면은 들어온 학생들을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느 대학 가느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성적만 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 나쁜 대학 평가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졸업할 때 어떤 역량을 갖추게 하느냐. 그래서 수업의 그런 어떤 질을 개선하고 또 학생들의 그런 취업이나 창업의 역량을 얼마나 키워주는데 학교가 신경을 쓰고 하여튼 그런 각종 소위 비교과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런 제도적인 지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중에 또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이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다들 뭐 서양 그 외국의 어떤 문물을 지식으로 다 전수받기 위해서 이제 이게 과가 설립되고 또 과목도 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배우는 내용이 우리나라 걸 배우는 것은 소위 뭐 국문과 뭐 국사학과 뭐 이 정도지 다 사실 외국 걸 중심적으로 특히 제가 가르치는 사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이론, 외국 학자 뭐 이야기해야 그게 배울 만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외국 유학을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대단한 학자들도 뭐냐 그 나라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책 속에 그런 개념과 이론과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거지 뭐 대단한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 가지고 신적 어떤 계시를 받아 가지고 어떤 진리를 뭐 이야기하고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늘 하는 방법론에서 꾸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학과 또 관련 사회에서 지지해 주니까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학 교수는 그에 비하면은 너무 자기의 주 전공이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제 이공계열은 좀 다른데 우리 사회학 계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학한 곳에 지도 교수는 딱 두 과목을 가르쳐요. 자기 주 전공 과목, 그 다음에 계절 학기 때 이제 취미사항을 자기 부전공하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해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18과목 성격을 달리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완전히 구멍가게에 조만조만한 그런 보따리 장사하는 거고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백화점의 전문 그런 코너 브랜드에 있는 상품 하는 거 이게 어떻습니까? 그런 차이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이런 대구 경북 지역학에 관심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국립대 교수로서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로서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세금과 그런 또 학생들의 등록금 이거에 의해서 학원 항의를 했는데 내가 뭘 기여하고 있느냐 내 그냥 어떤 지식 그런 데 관심 분야 그것만을 위해서 대학에 있다는 것은 좀 너무나 양심적으로 미안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것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과목 중에 이제 국제사회학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들 보고 찾아오라고 그래요. 이제 여전히 학생들은 점수 몇 점에 신경을 써요. 예를 들어 25점 만점에 뭐 20점이다, 22점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진짜 독특한 기적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게 연연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25점 만점인데 20점 받으면 그럼 이게 B입니까? 뭐 B 플러스입니까? 뭐 이런 데 관심 갖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다. 와서 자기 시험을 가는 거는 자기가 뭘 제대로 알고 뭘 좀 부족한가 알아가지고 그걸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국제사회학이라는 이 과목이 우리 대학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네가 소위
국제사회에서 A 학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유사한 과목을 한 다른 세계적인 그런 사학 전공 학생들한테서 내가 이 A라는 값어치가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학 그런 유사 과목들을 들은 그런 세계적인 친구들하고 소위 대화가 돼야 된다. 거기서도 자기가 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정도 되면은 내가 그러면 전체 탑 1%에 속한다. 탑 5%에 속한다. 적어도 목표를 탑 10% 안에 속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내가 A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는 이제 국제사회학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하고 다르다. 봐라. K 무슨 드라마, K 뭐 팝, K 영화, 요즘 와서 이제 K 방역, 얼마큼 우리나라가 그동안 선진적인 위치에 와 있느냐. 그럼 그 위상에 맞게 이제 우리가 남의 것을 듣고 배우고 하는 데서 넘어서서 우리의 이렇게 성취한 것을 이제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가지고 남북 분단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하고 또 뭡니까 일제 강점기도 맞았거든요. 뭐 가짜라 때부터 조약 이런 데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세계적인 문제, 인류의 그런 보편적인 가치나 그리고 그 틀 내에서 우리의 당당한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좀 격려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학 그 구조계획 중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아까 소위 뭐 부모님 영향도 있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 영향도 있고 해야지 어떻습니까? 소위 인서울대학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서울에서 뭐 약간 떨어지면 서울약대고 많이 떨어지면 서울상대고 뭐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그죠? 하여튼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들은 다 인서울대학입니다. 그 대학들이 정말 우리 지방 소재 대학들만큼 좋은 시설과 좋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또 좋은 교수 갖추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육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르지만 이런 그 진단이나 평가를 거부하는 여론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대학들입니다. 잘 나가는 대학들. 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소위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평가받아가지고 무슨 A대학, B급, C급 이렇게 나눠지면은 자기들은 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만큼 뭡니까? 뭐 좀 고등학교 성적 좋은 애들 들어오니까 냅둬도 그 학교 네임밸류 때문에 또 지급률도 좀 높고 이런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성적 가지고 직업이 선택되고 그걸 평생 우려먹듯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락하면은 내가 볼 때 발전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적 수준이나 모든 그런 기술 수준이나 그래 위해서는 안 되죠. 대학에 와서 정말 자기 평생 어떤 직업에 관련된 전공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고등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그 해당되는 전문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키워주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체 그 해당 전문직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모이시면 우리나라 국가의 그런 지식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대학 수준도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데 있어서는 또 좀 모자란 걸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학원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부 수준의 장학금은 많이 들어옵니다. 예, 좀 사회적으로 그 본인이 어려운 사정 속에 대학을 못 갔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간접적인 그런 한풀이 방식으로 내 그 후배들, 후세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나와 같은 이런 사연을 더 이상 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밥 평생 동안 마음대로 파신 그런 할머니들이 수건을 대학들에 기자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냥 일만 하시고 안 쓰기 때문에 정말 1,000원짜리, 500원짜리 김밥 팔아서 그만큼 큰 돈을 모아가겠습니다. 정말 그 훌륭한 삶인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학부 수준의 장학금 수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섰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 장학금 1유행, 2유행 해서 1유행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전액 장학 면제됩니다. 학교 등록은. 네. 국가 장학금은 이제 학교가 이제 매칭을 이제 해가면서 소득 수준 일정 그걸 봐가지고 이제 주면은 국가가 또 그에 상응하는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대학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예, 또 그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 노력을 한다 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 장학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대학원에는 그런 외부에 지원되는 장학금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장학하는 그 개념이 대학원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부라 하는 것이 그냥 기성세대의 어떤 지식을 전수받고 그걸 외우고 뭐 답안 써서 학점받고 졸업하고 그 수준이 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는 것이 결국 연구입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초등학교부터 지금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과서라 해가지고 그걸 달달 외우게 하고 막 이랬지만 요즘은 토론시키고 또 무슨 체험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수행 그 과제 내고 하는 것을 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초보적인 그런 지식 생산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배워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공부 자세나 대학원의 공부 자세나 우리 같은 교수 연구자의 공부 자세나 이제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 기존의 것을 옛날은 지식하는 것이 무슨 경전에 닦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또 유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달달 공자월 맹자를 또 외우기만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전통에서 좀 더 이상한 소리 하면 이단으로 올리고 이런 시대 그거는 사회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는 그게 통했습니다. 예. 뭐 올해나 내년이나 또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나 뭐 직업이나 환경이나 크게 변화가 없을 때는 그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다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교류와 또 엄청난 변화가 나날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지식 가지고 그게 맞니 틀리니 하는 것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자기의 현장에서 어떤 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부 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연구자들까지 공부를 하는 것은 그처럼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행위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옛날에 그 대학 서열 이게서 우리 기성세대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국가도 그렇고 이제 일부 기업도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위 블라인드 채용하는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예, 성별도 안 묻겠다. 예, 뭐 어느 지역 출신인도 안 보겠다. 예, 결국 옛날에 그렇게 중요해서는 어느 대학 출신이나 안 보겠다. 또 심지어 전공까지도 안 보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고등학교 학부모나 또 선생님이나 무슨 입학 배치표 내거든요. 예, 저는 그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학원가나 또 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 협의회에서 그런 배치표를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뉴스를 또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경북대 4대 영어 교육과가 전국 뭐 300 그에서 이제 빠졌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실력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지역대학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성적이 안 돼서 멍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평소에 생각했던 거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그런 대학 배치표 하는 게 이제 너무 구수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서울 지향적이다. 문제는 뭡니까? 내 자식이 또 내 손자 손녀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정말 또 그게 사회에 우리 이웃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우리 세계에 뭘 이해가 나중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 그럼 이 애니메이션 할래? 아니면 순수 그냥 회화 미술로 갈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지도해 줘야 정말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요 정도로 하고 또 여러분들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7시까지입니다. 네. 예. 그럼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대학을 어디 갈까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에는 고3 돼야지 하잖아요. 예.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그때는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세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육계에서 특히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잘 좀 말씀하셔서 그렇게 아이들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지방대가 이런 점이 있다.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사실 지역 대학에서도 이제 합니다.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조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주기 때는 이제 하도 이제 구조개혁하는 말이 좀 거부감이 가해가지고 이제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고 진단이라고 아예 평가로 말 안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 대학에서 그 지원을 크게 이제 소위 이제 꼬리표 달지 않는 돈이라고 대학이 알아서 잘 줄 쓰라 하는 이제 그렇다고 완전 꼬리표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국가 예산이 지원되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인건비 쓰면 안 된다. 또 시설 투자하면 안 된다. 왜냐면 자꾸 이제 학생들 출가하는데 진단하면 안 되니까 정말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교육 또 비교과 활동 이런 쪽에 이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고등학교 학생들 미리 대학에 와서 자기 전공 분야 이제 탐색을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대학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교육 행정이 고등학교까지는 지방 교육청에 많이 상호이관을 해놨습니다. 이제 교육부는 이제 대학 쪽에 그런 행정 지원이나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행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학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이제 알리긴 알리는데 여전히 그런 이제 그 중등교육 과정하고 이 연결이 좀 위협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솔직히 부끄러운 점은 그만큼 또 일반 대학 교수들은 그런 부분에서 크게 관심 안 갖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자기 전공 분야에 저 말씀 도중에 그 제가 수성구에 살고 있고 수성구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내려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이사를 오잖아요. 맞습니다. 집이 비싼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좀 덜 할 테고 부모나 선생님도 소홀을 지향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지당이 자치제가 돼서 잘 운영되어지지 않을까. 예. 근데 저 아이들도 수성구에서 졸업을 해서 다 서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서울대학에 보내면 그 담임한테 돈을 얼마씩 예, 저희 듣고 있습니다. 주고 이러거든요. 예. 사립 고등학교 해외 여행도 같은 시킨다 경우는.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은 공부가 좀 시원찮은 애들도 서울대학을 가라고. 그래서 성적이 부족하니까 아주 과가 안 좋은 과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있으니까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성으로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경신학교, 뭐 동학교 이런 데 보내려고 다 이쪽으로 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수요가 있으니까 좋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이고 수요가 있으니까 아, 공급이 예, 있는 수요와 거 있습니다. 공급, 예. 예. 학부형들의 눈동자를 안 바꾸면은 네. 인생관을 안 바꾸면은 시야를 개선 안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저는 묻지 못할 얘기가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교수님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과에 계시니까 서울대학 그리고 인류학 하는 그 사람들의 대학을 출신들 아니십니까? 행복도를 평생 죽을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말이죠. 데이터를 하면 돼가지고 경북대학에서 열심히 부모님 옆에서 맛있는 밥 먹고 다니면서 지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내 인생에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얼마 가서 마지막에 나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안정을 지이고 처자 건너지고 제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런 숫자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우리와 데이터화 해가지고 대기업 몇 명, 중소기업 몇 명, 또 혹은 정부 관료 뭐 이래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컴퓨터 좋으니까 한번 학부형들 눈을 좀 막아줘야 되거든. 서울대학교 100명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 중에 몇 사람 고시가고 몇 사람 의사 가고 몇 사람 가고 나머지는 어찌됩니까? 그걸 모르는지 몰라. 대부분의 반 이상은 폐인됩니다. 주로. 예. 하여튼 뭐 근데 유학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학 자체를 성공하는 사람보다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못 얻는 사람이 많죠.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회에 묻혀버리고 안 알려지고 안 알지죠.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보니까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적이 많지. 확률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뭐 좋은 대학 가면은 또 좋은 직장 갖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행복도 측정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한 사람도 없고 또 가만히 생각해도 쉽지는 않은 작업 같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행복도 가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갖는 조금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서 그런 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0대 이상 기업의 임원진이 이제 얼마 배출했냐 했을 때 우리 지역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영남대도 그렇고 늘 10위권 그 언저리에 있을 정도의 참 좋은 그런 인재를 배출한 대학들입니다. 좋은 학교죠. 그런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대학의 어떤 역량을 자꾸 이제 선정하는데 그게 참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는 현재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방치해가지고는 선생님 아까 걱정하시는 그런 서울 지향성 여기서 탈피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교육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교육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급수무락하는 걸 좀 다 공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1, 2위 하는 그룹에서
35년 근무하다 나왔는데 그 그룹에 협소해서 좁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그룹 안에서 전국에 150개 정도 되는 대학의 그 리스트 있잖아요. 쭉 보고 진로 보고 마지막 마무리 짓는 거 보고 중간에 중퇴하는 거 보고 그 아들의 그 사생활 뭐 쭉 지켜보면서 평생 느끼는 거나 학교 배지에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오차가 너무 많다. 네. 회사 들어가도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게 주황받거나 대접받거나 천만에 맞습니다. 선후배가 조금 많으니까 조금 지 혼자 위로가 되고 마음의 위안은 얻겠지만은 냉철한 어떤 바로미터를 가지고 서울대 출신이니까 네가 호봉 하나 더 주고만 천만에 맞습니다. 지방대학 출신들이 더 성실히 근무하면은 우리 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도 그래서 아니다. 이제 소위 대학 교수들을 선발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뭐 출신 대학이 아닙니다. 아이고 말고 예, 바로 그 세부 전공 분야의 역량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연구 실적이거든요. 예. 정신을 예, 잘못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세계의 어떤 무슨 우리가 아는 어떤 명문대학 출신이라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오면서 점점 대학이 그렇게 가고요. 대학 구조개 평가를 하면서 그 교육의 질을 우리가 따지고 등등 하면서 각 대학마다 그런 그 교수 심사 채점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 옛날에는 강의 계획서 없이 아마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도 공부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요즘은 강의 계획서 없는 과목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강의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이 예,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받고 그것이 진급에 반영이 되고 또 진급이 더 해당되지 않는 교수들은 성과급에 반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대학하고 다릅니다. 네, 옛날 대학은 뭐 돈도 주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요즘은 정말 그 심사 채점표를 만들어서 그걸 또 과에서 만들어서 올린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단과대학 인사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또 본부에서 검증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또 뭡니까 같은 과 교수들이 모여서 그냥 이 이상법작하는 게 있었죠. 요즘은 그랬다는 건 인사부정이 큰일 납니다. 다 각자 개별적으로 채점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인사를 또 반드시 넣게 됐습니다. 저희 과도 이번 인사하는데 외부 인사 3사람 모시거든요. 아무도 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학회 그 명단을 보고 해당되는 전공 분야 교수 이름만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전화해서 올 수 있냐 등등 하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뭐 옛날 어떤 풍문으로 듣던 그런 어떤 비리적 요소에 인사 채용하는 것은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방대학 나와도요 예. 관계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 뽑으러 나가서 앉아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다 극합니다. 서울대학 그래 네가 법대 나왔는데 법대 나오면 고시인 줄 아는데 참 많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국과 사절을 쓰나 외국과 사절 한번 써봐라. 그거 못 쓰면 가요. 그냥 꺼버려요. 서울법대가 뭔데 그렇게 밖에 설치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지를 않고 담나무에서 너무 우르르 보지 마라. 자신있게 아들 같이 주세요. 예. 예? 지방, 얼마나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조촐하십니까? 예. 진짜 제가 그 구조개 평가와 그 다음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관련해서 업무를 보니까요.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 특히 이제 작게부터 대구권에 있는 대학은 정말 좋은 대학. 좋은 날 맞아. 예. 예. 그래서 우리 대구를 무슨 교육 중심 도시, 뭐 초중고가 좋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성구가 서울 강남구 못지않는 그 특구다. 인재가 좋아요. 대구가 인재가 좋아요. 못지않게 대학도 제가 볼 때 상당한 그런 영향을 왜 그만한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좋겠고요. 좋은 인재가 많이 나는 제가 것이죠. 또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 대학 왔어 결국 뭡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만큼 대학 들어오려고 공부한 거 그걸 해당 전공에 그만한 걸 하면 다 여러분들 나처럼 대학 교수 된다고 그랬어요. 네. 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대학 들어와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랬을 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머리는 그 참 도토리 키재기식인데 얼마큼 그 분야에 자기가 좋아서 정말 미쳐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게 달려있거든요. 그랬을 때 뭡니까? 하루 24시간은 누구나 똑같다. 근데 서울에 가면 왔다 갔다 적어도 길에서 2시간, 3시간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활관 또 학교 인근에 하면은 그 하루에 그 학생들보다 2시간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4년 동안 계속 해봐라. 네. 그 뭐 수능 성적 1, 2등급 차이 충분히 극복하고 졸업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내 전공 분야에서 내 위치가 어떻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해서 좀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대우가 바뀌어야 될 부분. 근데 오늘 제가 대구에 오래 살았지만 오늘 제가 본 거는 그 주변을 다녀도 그렇게 상세하게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아마 박승희 교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예. 그 분야에 또 우리 지역에 자랑하신 분이니까 많은 좋은 것을 또 함께 공유해서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 한번 제가 또 지난 하여튼 제가 첫 시간을 했기 때문에 자꾸 요즘 같은 말 하는 개념에 있어서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들 그 로렐라이 언덕 그 노래 다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딸하고 같이 그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렐라이 언덕을 해서 이제 좀 갔는데 가서 신나했어요. 예, 우리 뭐 앞산 저 전망대보다도 뭐 비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경관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서양인들의 노래 그 하나에 우리가 신화를 하고 간 겁니다. 저는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가더라고. 저 뭔가 덴마크인가 그 인어공주 산 가고 신화했다 하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리 따지면은 또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갈색으로 이렇게 한 소위 히스토리컬 사이트 뭐 이런 식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뭐 맨 처음에는 거기로 가다가 뭔가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신앙이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 따지면 우리나라 전국토는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가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백대입니다. 그게 왜 이 시대에 중요합니까? 아까 제가 문화 시대를 했는데 이른바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로렐라이 언덕하고 뭐 인어공주상 보러 가는 이야기가 그런 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행태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경험한 그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텔링 소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런 위상을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천년자원 뭐 짰다 등등 뭐 할 때 그거는 옛날 근대화 과정에 그런 자원이 참 중요했지만 이제 이 세계화 인터넷 이런 디지털 문화가 중심이 되어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 그 문화적 스토리텔링이 풍부한가? 그게 자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 또 좀 크게 보면 경북 이는 정말 그런 면에서 보물창고라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 경험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런 세계 어떤 문화적, 역사적 의미 속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제가 대학 교수 되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과제물을 줬어요. 예. 지금도 그런 반은 없는데 과제물을 주면 학생들이 다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사약 이게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교양 과목은 적절하게 학점 뭐 하나 채운다는 생각을 듣거든요. 뭐 우리 때나 지금 학생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 전공이 더 중요하고요. 그런데 과제를 한 번 내줬는데 과제 하면서 재미있다고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한 번 더 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두 번째 할 때가 5월달에 제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차례 될 텐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듣고 적었나 보고서를 내달라. 분량 제한이 없다. 그래 이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안 계시고 또 같이 떨어져 살고 그 못 만나면은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 좋고 하다못해 달성공원 앞에 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하여튼 해도 좋고 여하튼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인생 역정을 에피소드 이런 것들 듣고 웃음 내라 이랬거든요. 우연히 그렇게 학생들을 보내서 했는데 그 제가 봐도 우리 앞 세대들의 그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 소중한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아직 바로 유학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학문적 틀 내에서도 귀중한 자료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편들을 보면서 책으로 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본 대학생들의 옛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된 것이 그겁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제 아까 국제사역 하는데 이제 국제사역 관련 이론 중에 하나가 종속 이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이제 학교에서 못 배우고 그래서 요즘 말로 언더그라운드 뭐라고 합니다. 지하스쿨 선배들한테 책 받아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 종속 이론이 이제 중남미 국가의 그런 역사, 정치, 문화 그런 경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뭐 각종 이야기들을 다 묶어서 그냥 하나의 종속 이론이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구조기능주의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타코 파슨저라는 학자를 태도로 하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다 그런 구조기능적 패러다임 속입니다. 이른바 제도사역 해가지고 정치 제도, 경제 제도, 문화 제도, 종교 제도, 가족 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게 또 각 분과 학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사역, 경제 사역, 문화 사역, 가족 사역, 종교 사역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구조기능적 발상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못 배운 그런 종속 이론은 바로 그런 중남미 국가에서 그 일반인들의 경험, 그걸 학자들이 자기 이제 이론으로 또 발표하고 한 것을 다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나라 이 어른들의 경험 속에서 만들 수 아니겠나. 우리나라의 그런 그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그 소위 뭐 원시 부족 문화라 할 정도의 그런 삶 수준에서부터 초고속 그런 압축 성장을 통한 근대화, 그 다음에 현대화, 그 다음에 지금은 초현대화 이런 디지털까지 이 한 세대가 한 인간의 생애주기 속에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 그게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도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다양한 사회의 유행들 속에서 성장하고 또 삶을 구성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게 하나하나가 전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하고 있더만은 최근에 한국 국가중앙연구원이죠. 거기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이미 10년 전부터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담당자 특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역할을 하신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그분들의 인터뷰를 떠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고 그걸 또 다 문서 작업하고 한 것을 이제 아카이브 형태로 실어놓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물론 또 중요한 그런 자원이지만 저는 일반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사람, 흔히 말하는 소위 무명의 그런 분들의 삶이 정말 좋은 우리의 자본이다. 제가 그런 참 소중한 삶을 사람들을 너무 학자적 입장에서 그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정말 외람되고 죄송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삶 자체 하나가 정말 참 귀한 것이고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재 지키기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90세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개 다 학교 선생님들로 계시다가 정년하셔서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또 수필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책을 읽는 걸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그렇다고 얼마나 많다는 거를 문화재 지킴이 가서 세상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한때는 우리 것을 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지만 시대가 또 좀 이렇게 바뀌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 그런 여러 경험들 또 그런 우리가 갖는 전통 문화들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좋은 세상을 만드는 미래 만들기에 그런 자원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여행 마치고 오시기 전까지 제가 이제 우리 칸장님 하고 그 뵙고 칸장님 좋은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대구로 봐서 출판 문화의 그런 또 중심지 역할을 다 저희 초조 대장경 부인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상당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 자연 환경적인 부분에서 정말 복받은 곳이고 뭐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맹당이라고 생각하고 모맹제부터 시작해서 기아에서 사는 그 다음 우리 한국의 그런 유교 정신 문화에 그냥 대구가 아니다. 그런 외국의 대단한 그런 나라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와도 대구를 자기 주거지 후손들이 함께 살아갈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만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한 2년까지는 왜 250만이 사는 거 하고 의심을 했는데 한 5년 넘어가니까 250만 짝이 있다.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구의 미래를 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떠나고 뭐 지금 이야기되는 것처럼 경북 무슨 지방 소멸 이야기하면은 몇몇 지역 단위가 몇 년도에 되면 사라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대구를 한들 만약 그런 식으로 다 떠나면은 그리 되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정말 나아가야 할 미래의 그런 희망, 그런 어떤 소위 모델이 되는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스마트 시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뭐 해학적인 그런
용어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몫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 선생님 너무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참 하여튼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예, 관장님 아까 제가 이번 학교에도 인생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는데 부담이 안 연대 전시도 해 아주 신이 많이 썼어요. 예. 참 제가 볼 때 우리 대구의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습이 바로 이 우리 용학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옆에 계신데 미안한 말씀 같습니다만 예, 저는 항상 용학도서관이 내 학교고 모교고 예, 내 집이다. 네. 이런 자부심과 긍지도 있고 또 자랑을 한번 하고 다닙니다. 당연히 자랑하셔야죠. 그래도 나 고향에 가나 예. 서울로 가나 어디 가도 예, 이 대구에 용학이라 하는 데가 있는데 예, 그 관장이 아주 예민하고 그와 좀 이제 머리가 좀 잘 좋은 분인데 예. 우리 경북대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에 좀 높은 학교 나온 티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 고민하는 관장이다. 예, 예, 뭔가 고민하는 관장이다. 예, 이거 이 타이틀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랑 저렇게 내가 박수를 늘 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짜고 주는 얘기 네, 아까 내가 얘기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일상적으로 겪는 걸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처럼 소중한지 모르는데 모르지. 사실 소중한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기고 물이고 예, 예. 예, 또 건강이고 그죠? 예. 없을 때 정말 얼마나 그게 필수적인 우리 삶의 요소인지 알듯이 정말 용학 도서관도 제가 볼 때 이 수성 국민들한테는 예,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완전히 와시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른 말씀 없으면은 우리 관장님 마무리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그렇죠. 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소외라든지 앞으로도 한번 지어주시죠.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주는 게 저도 고맙겠습니다. 가정들 1년간 진행하고 교수님 첫 강의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대구 제대로 알기 아까도 학장 자임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대구 지역의 학자들 정말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선임해가지고 강의하시더라고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참 고맙고 예, 영광입니다.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 자체가 이 최고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들 부위한자가 제가 메모하자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이 지역을 공부하게 됐어요. 뭐 저들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얘기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선배님들이 후배들한테 이야기로 들려주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늦은 시간이지만 이게 자리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저도 후배들한테는 그 뒤에 있는 젊은 동료들한테는 엄청난 힘을 줄 것 같아요. 아마 저 친구들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더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과거의 지역의 축제 또 집안의 잔치
상차를 놨는데 손님들이 많이 안 오면 얼마나 참 주인된 입장에서는 그러합니까? 근데 현대판 우리 지식정보 사이에서의 잔치는 이런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저희로서도 그렇고 우리 감독님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